그럼 이제부터 이제 판다스에서 여러 가지 인덱싱하는 방법, 이제 1교시 때 안 하고 넘겼던 부분, 뭐 여러 가지랑 간단한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받은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하고 넘파이와 판다스를 임포트 해주시고, 이제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볼 건데, 먼저 할 거는 이제 여러 방법으로 인덱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add, add, locate, log, ilog 이렇게 네 개가 있죠. 네 개는 이제 인덱싱을 위한 거예요. 결국에 데이터 프레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행렬 같은 건데, 이제 컬럼 이름 같은 걸로 인덱스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컬럼을 불러올 수 있고, 뭐 거기에서 다른 방식으로 여러 가지 가져올 수 있는데, 결국에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at과 iat은 위치의 값을 가져오는 거고, 역시나 록과 알록도 위치의 값을 가져오는 건데, 이제 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덱싱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이제 다른 넘파이나 이런 것에서 이렇게 리스트를 넣거나 스타트 스톱 스텝 같은 걸 넣거나 하는 방식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고, 여기서 i가 붙은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덱스가 별개로 선정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여기에 0, 1, 2, 3 숫자가 붙어 있고 0, 1, 2, 3 숫자가 붙어 있는데, 이제 i가 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숫자로 찾아가게 되고, i가 안 붙은 경우에는 요 인덱스에 있는 요 A, B, C, D와 1, 2, 3을 가지고 찾게 돼요. 그래서 우선 여기에 랜덤 숫자가 담겨 있는 걸 만들고, 이제 인덱스 이름을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인덱스 관련된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인덱스와 컬럼을 가져오는 건데, 그걸 출력을 해봤을 때 이렇게 나오죠. 여기 출력하는 거 보면 요 로우에, 그러니까 로우에 이제 인덱스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제 컬럼이 한 줄 위에 띄워져서 나오고, 그 아래 이제 요 인덱스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인덱스랑 컬럼 같은 걸 별도로 지정해주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지정해주지 않고 그대로 생성을 할 경우엔 우리가 iLog에서 쓰는 0, 1, 2, 3 인덱스랑 똑같게 붙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함수를 썼을 때 차이가 없어진다 라고는 하지만, 이 잘 봤을 때 이 log 같은 경우에는 끝이 포함이 돼요. 이 범위를 가지고 인덱싱을 했을 때. 근데 iLog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iLog은 일반적인 이제 넘파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인덱스와 똑같지만, 룩 같은 경우에는 끝을 포함한다는, 이렇게 범위를 인덱싱했을 때 끝을 포함한다는 게 좀 큰 차이점이고,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인덱스에 별다른 이름을 지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 경우에는 0, 1, 2, 3이 들어있는 인덱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레인지 인덱스라는 걸 만들어서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인덱스랑 지금 보면 얘는 그냥 인덱스라고만 되어 있는데, 얘는 레인지 인덱스라고 되어 있죠. 차이점이 있는 거고, 음, 요 인덱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인덱싱하는 방법이랑 이렇게 인덱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냥 간단한 걸 했는데, 이제 사실 이런 간단한 인덱스 같은 거는 결국에 문자열 하나에 한 줄, 혹은 숫자 하나에 한 줄 이런 게 대응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 어떤 모양의 어떤 색 모양에 써져 있는 숫자 이런 걸 기록하고 싶으면 인덱스에 두 개의 값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어떤 색깔인지를 기록해야지 그거에 맞는 숫자를 다 저장할 수 있을 거니까.
뭐 이거를 로우랑 일반적인 세로 인덱스랑 가로 인덱스 나눠서 할당할 수도 있지만 이미 가로 인덱스가 쓰이는 경우에는 세로 인덱스를 두 개 이상 겹치고 이런 게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멀티 인덱스인데 멀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멀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튜플이 인덱스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인덱스가 지정된 걸 해도 되고 아니면 뭐 튜플로 만들어도 되고 뭐 어떻게 됐든 멀티 인덱스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 멀티 인덱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튜플 형태로 된 인덱스를 저장할 수 있다. 여러 개가 섞여 있는 인덱스를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 인덱스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from arrays를 하고 이제 이 각 인덱스의 첫 번째 값 리스트, 두 번째 값 리스트 이렇게 나눠서 저장하면 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는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돼요. 넘버끼리 묶여 있고 컬러끼리 묶여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넘버가 지금 먼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여기 둘은 지금 넘버가 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따로 표시가 안 되는 거고 위에 줄만 표시가 되는 거고 이 박스 모양을 보면 듀얼이 한 번에 묶여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넘버가 1이고 컬러가 블루인 가로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생기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아까 위에 있던 인덱싱을 적용을 해볼 건데 이렇게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레이블이 1인 애를 가져왔어요. 지금 넘버가 그럼 1인 애를 가져왔겠죠. 왜냐면 지금 가로줄이 여기 하나니까. 아니, 이거 하나라기보다는 가로줄이 첫 번째 인덱스가 넘버고 그게 1인 애를 가져온 거겠죠. 그리고 1, 레드를 하면 요 1만 뽑은 얘에서 레드가 있는 그러니까 1, 레드가 인덱스인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넘버가 1이고 컬러가 레드인 행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경우에 지금 세로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지금 멀티 인덱스를 가지고 인덱싱을 한 거에다가 지금 두 개를 다 넣었으니까 이렇게 세로로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게 인덱스가 튜플처럼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튜플로 인덱싱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대신 그 중에 한 값만 넣어도 그거를 앞에 걸로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더 상위에 있는 거를 가져와 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세로로 나오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이 경우에는 이 레드나 블루를 가지고 로케이션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로 인덱싱을 하고 내부에서 또 인덱싱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로로 남겨두는데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인덱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잖아요. 아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해서 여기서 뭐 레드를 가져온다던가 이런 행동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튜플로 인덱싱이 가능하고 튜플로 인덱싱 해서 이제 모든 게 다 사라졌다. 그럼 이제 한 줄만 남잖아요. 한 줄만 남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이렇게 시리즈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 보면은 얘는 시리즈로 나머지 쪽엔 데이터 프레임이고 이제 컬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멀티 인덱싱이 가능해요. 여기도 그냥 컬럼대로 멀티 인덱싱 한 거고 여기 이제 로우 인 로우 인덱스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걸로 가져왔을 때는 현재 시리즈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거 한 줄만 가져오니까. 근데 이거 한 줄도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건데 인덱스가 결국에 멀티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래서 시리즈에서도 역시는 인덱스가 두 개인 상태로 들어오게 돼요. 이처럼 시리즈에서도 멀티 인덱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냥 똑같은 인덱스가 여기 들어왔죠.
여기서 사용했던 거와. 그리고 지금 여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 인덱싱을 했죠. 이 경우에는 첫 번째 걸로 인덱싱을 하고 지금 멀티 인덱스에서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지정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컬럼 쪽을 볼 건데 컬럼 쪽은 한 개밖에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속하는 모든 하위 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가 선택이 됐고 요거가 선택이 됐으니까 요만큼이 선택이 된 게 나오겠죠. 그리고 첫 번째 인덱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로 인덱스에 대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둘 다 지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둘 다 지정이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시리즈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시리즈로 바뀌고 요 위에 있는 거 가지고 나올 텐데 요 위에 있는 것 중에 HSB로 인덱싱을 같이 해준 거니까 HSB의 하위에 있는 Hue, Saturation, Brightness가 인덱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멀티 인덱스의 일부가 떼어져서 나오는 그런 형태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래와 같이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 인덱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지정을 해서. 그래서 멀티 인덱스를 생성하는 방법, 아까 from arrays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럼 from tuples, from product, from frame 이렇게 네 개를 사용할 수가 있어. 이제 어레이로 하는 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튜플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멀티 인덱스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경우에는 그냥 투플을 한 다음에 그냥 인덱스를 해도 돼요. 멀티 인덱스를 굳이 지정하지 않고 그냥 인덱스로 해도 인덱싱이 원활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투표 같은 경우에는 내부 값들로 이제 비교를 할 수 있고 똑같은 값이면 같다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가능하고요. 이제 이게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어쨌든 인트나 스트링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애들은 튜플로 묶어도 일반적인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인덱스를 사용하면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 앞에 거가 1인 애들을 모두 가져오기 이런 기능이 안 돼요. 그런 기능을 쓰기 위해서 튜플 인덱스도 멀티 인덱스로 바꿔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냥 튜플의 리스트를 넣으면 그냥 알아서 위에 이런 형태로 멀티 인덱스가 지정이 돼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는 매 인덱스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지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좀 더 편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숫자는 0일이 가능하고 여기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색깔은 초록이랑 보라 이렇게 둘이 다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1 초록이랑 0 보라 이런 거가 다 가능할 때 여러 조합을 다 체크해야 될 때는 멀티 인덱스를 from product를 사용하시면 돼요. from product는 사실 이게 리스트가 두 개 이상 있고 여기에 있는 조합이 아무렇게나 다 가능할 때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오는 거는 위에 있는 튜플을 가져오는 거랑 비슷하죠. 튜플의 어레이가 결국에 어떻게 보면 테이블이잖아요. 이제 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가져온다.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같은 동작을 하고 이제 내부만 살짝 다르다.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 가져오는 거고 이제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튜플의 리스트 혹은 튜플의 이제 튜플 같은 거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더 멀티 인덱스 지정이 정확히 된 걸 볼 수 있고 이 경우에 이제 그린 퍼플 해가지고 모든 조합이 다 지정이 된 거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인덱싱 방법을 했는데 인덱싱을 좀 잘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룹 바이예요. 그룹 바이라는 게 결국에 기존의 인덱스 말고 인덱스로 인덱싱하는 거는 엄청 쉽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로 검색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놓은 애들이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컬럼이 뭐인 걸 찾고 싶다 이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는 등호나 이런 걸 이용해서 팬시 인덱싱으로 처리를 하죠. 근데 여기서 그룹 파일을 이용하면 약간 더 복잡한 연산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특정 컬럼이 0인 애들이랑 1인 애들이 같이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0인 애들을 모으고 1인 애들을 모은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어떤 처리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그룹 바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룹 바이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대표적인 인자는 바이랑 이 드롭나 정도가 있겠네요. 이 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애를 가져올지, 어떤 컬럼 기준으로 구분을 할지인 거고요. 여기서 뭐 수트나 뭐 에지 인덱스나 이런 건 되게 이름 직관적이고 이 드롭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빈 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행을 보통 삭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특정 걸로 그룹 바이를 할 때 드롭나를 안 해주면 이제 난 값이 있는 애들이 또 한 개의 분류로 구분이 돼서 나오겠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제거를 하게 되는데 원래 데이터를 이제 별로 건드는 게 좋지 않으니까 그냥 난이 있는 상태에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드롭날을 이용해서 이제 널 값이 있는 애들은 안 묶이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굿바이를 이용해서 특정 컬럼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끼리 묶을 수 있다. 특정 컬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인덱스에서 가져오는 거랑 비슷하죠. 아까 멀티 인덱스에서 넘버가 1인 거 가져오면 1이 들어있는 요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일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 바이 같은 경우에는 A에 대해서 여기 그룹 바이 하고 사이즈를 계산하면 그룹의 사이즈가 나오고 그룹 바이를 해서 특정 그룹 바이를 하면 이제 특정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A를 가지고 나뉘어진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생성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룹 바이는 왜 테이블들을 생성하는 연산인데 그 테이블들에서 특정 열을 가져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A로 분류를 한 다음에 각 테이블에서 B열만 뽑은 테이블을 가져오는. 그래서 이제 B열만 이 경우에 하나만 가져왔으니까 시리즈가 되겠죠. B열만 있는 시리즈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썸을 한 것이면 이제 그 각 테이블마다 썸을 한 거니까 여러 개의 값들이 나오겠죠. 테이블의 개수만큼 요 썸한 값들이 나올 텐데 이 경우에 각각 분류된 테이블에 대해서 A가 인덱스가 되고 썸한 값이 되는 시리즈가 나오게 돼요. 왜냐면 그룹 바이라는 것 자체가 분류를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 연산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뒤에를 df2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df2라고 했을 때 썸을 하면 값이 하나가 나오죠. 컬럼을 하나 골라서 썸을 하면. 그러면 그 값들이 모여있는 시리즈가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열에 대해 썸을 했죠. 그러니까 값이 두 개가 들어있는 가로로 두 개가 들어있는 형태가 나와야 되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개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 했으니까 그거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컬럼이 두 개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게 돼요. 표가 나오, 표가 나오게 되고 그룹 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B 컬럼으로 그룹하여 C 컬럼의 합을 계산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멀티 인덱스처럼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엔 시리즈가 나오는데 시리즈에서도 A랑 B가 각각 멀티 인덱스에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분류가 된 다음에 각에 대한 C열의 썸이 이제 값이 되는 시리즈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그룹 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함수들을 쓸 수 있어요. 이 경우엔 지금 각 테이블에서 한 열을 가져왔잖아요. 한 열에 대해 여러 가지 함수를 적용해 봐라. 그래서 각 열에 대해서 썸과 민을 계산해라 라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각 테이블마다 썸이 하나 나오고 민이 하나 나올 거죠. 그러면 이제 썸과 민이 들어있는 이제 컬럼이 두 개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에는 B, C를 골라서 각각 썸 민을 하니까 B의 썸, B의 민, C의 썸, C의 민 이렇게 네 개의 조합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B의 열은 썸을 하고 C 열은 민을 해라라는 거니까 B를 썸한 게 첫 번째로 나오겠고 그리고 이름은 B고 C를 민한 게 두 번째로 나오죠. C를 평균 낸 게 두 번째로 나오고 그 열의 이름은 C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적용해 볼 수 있다. 위에는 이제 한 가지 함수를 적용하는 거고 안에는 여러 가지 함수를 적용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룹 바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기 함수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를 하나로 모아주는 함수들 중에서
좀 복잡한 거 말고 예를 들어 막 여러 개의 값 한 번에 여러 개의 값이 나오는 그런 거 말고 단순한 개수, 뭐 합, 평균, 중간값, 최대, 최소, 뭐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집계 함수를 분류한 다음에 집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냐면 제가 뭐 아이스크림 판매 데이터 같은 걸 쭉 모은 다음에 거기서 뭐 특정 아이스크림의 판매량을 계산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그 왜 판매 내역이 이렇게 쭉 있으면 그 특정 아이스크림을 판 거를 이제 열을 봐서 이 아이스크림 분류를 한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팔린 가격을 다 합하면 되겠죠. 그러면 각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하기 편하다. 원래라면 그 값들에 대해서 모두 다 루프를 돌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주기함수를 적용한 다음에 그걸 모아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을 하나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겠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라이트와 다크, 레드, 그린, 블루가 가능한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이제 쉐이드로 구분을 하고 사이즈를 계산했을 때 지금 다크가 2, 라이트가 3이 나왔죠. 그러니까 쉐이드가 라이트 인행이 2개, 라이트 인행이 3개, 다크 인행이 2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왜 사이즈를 구했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라이트가 먼저 다크가 나중이잖아요. 근데 왜 다크가 먼저 나왔죠?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렇게 되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다크가 값이 작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걸 했을 때 여러 가지 지금 보이는 패턴 있죠. 뭐 값이 작다, D가 L보다 먼저다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 인덱스를 돌면서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위에 봤을 때 소트가 있죠. 소트라는 옵션이 있는데 소트가 기본 옵션이 true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파벳 순서로 D가 L보다 먼저니까 다크가 먼저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뭐 쉐이드로 구분한 다음에 각각 평균을 구한다던가 등등 방법이 있을 텐데 이 경우에 지금 넘버링 온리가 왜 들어갔냐? 지금 RGB 말고 컬러도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룹 파일 했을 때. 그래서 원래라면 여기서 컬러를 제거해주는 그런 방향의 인덱싱이 필요한데 그거를 그냥 넘버링 온리로 한 다음에 숫자로 된 행만 계산해 라고 하는 거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컬럼을 지정을 해준 거고 열을 지정을 해준 거고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열을 지정을 해준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시리즈 형태로 나왔고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나왔는데 그 이유가 얘는 하나만 가져와서 이제 시리즈의 평균을 모아놓은 거고 얘는 데이터 프레임의 평균을 모아놓은 거라서 그래요. 데이터 프레임 평균은 여러 값이 이제 컬럼으로 구분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주면 이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그룹 파일 하면 아까 멀티 인덱스 했던 것처럼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흥미 나오게 되고요. 이 경우에는 지금 값이 하나니까 다 원래 값이랑 똑같이 나왔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 여기서도 역시나 두 번째 거랑 첫 번째 거 각각이 최대한으로 정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정렬에도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먼저 그 다음 두 번째가 나중 이런 형태로 되게 돼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룹 파일 한 다음에 각각에서 R이 들어있는 열을 뽑고 평균을 모았으니까 역시나 시리즈가 되겠고 이제 그룹 바이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거냐? 그룹 바이가 정체가 뭐냐? 라는 거를 사실 위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지금 봤을 때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 여러 개 있는 거다라는 거 정도밖에 없는데 그럼 이게 정확히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 하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라는 오브젝트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룹 바이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그룹스를 보면 이제 묶여있는 그룹이 보이죠. 라이트로 묶여있는 애들은 0, 1, 2번이다. 다크로 묶여있는 애들은 3, 3번이다. 그래서 0, 1, 2가 지금 라이트,
다크가 3, 4 이렇게 묶여있는 테이블 같은 게 된 거예요. 테이블 여러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크 같은 경우에는 3, 4가 있는 테이블,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0, 1, 2가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함수들을 지금 그룹 바이에서 쓸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주기 함수들이죠. 주기 함수들이고, 이제 특정 열을 가져온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리즈가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한 열을 가져오면 시리즈가 되니까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에서 열을 가져오면 시리즈 그룹 바이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경우에 지금 타입 치면 시리즈 그룹 바이가 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리즈들이 묶여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하고 열을 가져오면 지금 시리즈 그룹 바이에서 민을 한 거잖아. 그럼 각각의 시리즈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그거를 하나로 모으는 거겠죠. 그래서 평균을 내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냐. 다크가 48.5, 라이트가 122.667 이런 결과가 나오고, 결국에 이 두 개를 하나로 모아서 파너스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쉐이드를 기준으로 인덱스를 만들고,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저장을 해서 그걸 알려주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한 열의 평균이잖아요. 한 열의 평균이니까 값이 하나가 되고, 값이 하나가 되니까 시리즈가 된다. 그럼 하나를 일렬로 모아는 거니까 시리즈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룹 바이에서 두 개의 열을 가져올 때는 일반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두 개의 열을 가져올 때처럼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가 되게 되고, 이제 거기서 평균을 내면 데이터 프레임 평균은 이렇게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있겠죠. 각각에 대해서 R은 얼마, G는 얼마 이렇게 갖고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쉐이드라는 인덱스를 기준으로 묶어준 거니까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룹 바이에서 여러 개로 그룹 바이를 쓸 경우에는 이제 멀티 인덱스가 되게 되는 거. 이건 사실 그냥 인덱스가 두 개가 되는, 위에랑 이제 멀티 인덱스랑 일반 인덱스의 차이처럼 그냥 튜플로 하나로 묶인다. 그리고 튜플로 구분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튜플을 가진 어, 인덱스랑 튜플을 가진 인덱스랑 이제 지금 차이가 없죠. 사실 한 개 한 개씩 인덱싱 할 수 있는 거랑은 랑과 차이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에 생각할 때는 얘는 튜플로 된 인덱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튜플로 된 인덱스가 아닌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인덱싱을 할 때, 그때 멀티 인덱스 튜플로 인덱싱 해야 되는데 하나만 들어있다. 그러면 몇 번째까지만 계산할 거구나. 그래서 하나 들어있으면 하나만 계산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그룹 파일 했을 때 쉐이드 컬러 기준한 거랑 컬러 쉐이드 한 거로 기준은 차이가 있겠죠. 왜냐면 인덱스 순서가 다르니까. 그래서 인구에는 컬러가 우선순위가 돼서 블루가 가장 먼저 오는 정렬이 되게 되고요. 블루의 다크가. 영행에서도 다크의 블루가 가장 먼저 오게 되는데, 다크가 먼저 보이냐. 그러니까 먼저 이 쉐이드가 먼저 기준이 되냐, 아니면 컬러가 먼저 기준이 되냐는 그룹 바이에 넣어준 인덱스 순서로 지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좀 더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여기에 있는 건 지금 HG라는 함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거고요. 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집계 함수를 평균 하나만 구했으니까 그냥 민 하면 되네 라고 했는데, 지금 각각에 대해 평균값과 맥스값을 구하고 싶다면, 혹은 평균값과 표준편차 이렇게 구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특정값의 분포를 본다던가 할 때는 사실 평균만 가지고는 설명 안 되고, 그게 얼마나 퍼져 있냐면 표준편차도 중요하니까 최저값을 모두 알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얼기게이트 같은 걸 쓰는 거고, 실제로 함수 하나만 쓸 때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함수를 직접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실행하는 것처럼 점인 이런 방식으로 실행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것과 다르게 어그리게이트,
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 함수를 동시에 적용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min, sum을 해서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평균이 있고 합이 있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하나씩밖에 지금 구분이 안 됐잖아요. 그럼 제가 이 뒤에를 한번 지우고 실행해 볼게요. 이러면 지금 sum이, min이랑 sum은 확실히 다르죠. 얘는 평균, 얘는 합이 되고요. 지금 그래서 다크인 애들의 평균 합을 알 수 있고, 여기서 STD, 평균 편차를 이용하면 얘네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 뭐 실제 숫자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얼마나 퍼져 있냐가 좀 불명확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얼마나 퍼져 있냐도 같이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지금 미니와 STD 같은 거는 보통 DF에서 describe 같은 함수를 사용하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각 그룹별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할 경우에 지금 어그리게이트로 두 개의 함수를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이유는 한 개의 열만 뽑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R이랑 G를 동시에 뽑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R이랑 G 그리고 민썸이 각각 어그리게이트로 들어가서 네 개의 조합이 나오게 되고 네 개의 조합에 대해서 각각 계산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서 들어간다. 그래서 어그리게이트를 여러 데이터 프레임에 적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 프레임 그룹 바이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합이 여러 개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여러 대의 함수를 이런 방식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지정을 해준다면 이제 아래처럼 되는 거. 아래처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다른 함수를 적용시켜 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 민썸을 하고 썸을 한다.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죠.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R 열에 대해 인과 썸을 다 계산하고 G의 경우에는 썸을 계산하죠.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갑자기 여기서 R이랑 G를 지정하는 애들이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R에 대해서 함수 두 개를 적용시켜 줘야 하기 때문인데, 지금 R에 대해서 함수 두 개를 적용시켜 줘야 하고 지금 여기 같은 함수가 가뜩이나 있는 상태에서 아까처럼 R로만 표현할 수도 없고, 왜냐면 민썸을 겹치니까. 그리고 썸으로 민이랑 썸으로 표현하기에는 지금 썸이 겹치죠.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에 둘 다 인덱스로 나타나게 돼요. 근데 만약 여기서 얘네가 안 겹치면 어떻게 되냐? 안 겹쳐도 이렇게 둘이 구분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배열을 넣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아래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얘가 함수가 하나면 모두 한 개의 열이 최대 한 개의 함수와 대응이 된다면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인덱스로 나오는 함수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어그리게이트가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약간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쓸 수 있고, 약간 함수를 이름으로 넣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데, 그래서 이 어그리게이트가 정확히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인자를 가정 먼저 봐야겠죠. 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전에 얘가 어떤 걸 먹느냐 이렇게 봤을 때 함수를 먹고 뭐 엔진을 먹고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여기 뒤에는 솔직히 별 쓸 일이 없고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여기 함수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함수를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그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어그리게이트인데, 이 함수를 뭘 쓸 수 있느냐? 그냥 일반적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음,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함수, 혹은 넘파이에 있는 함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 혹은 그 함수들의 이름을 쓸 수 있고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함수 이름을 리스트로 묶어서 쓰는 것도 가능하고, 혹은 각 열별로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트링 펑션 네임 같은 거를 넣어줬을 때 왜 실행이 되냐, 이런 건 그냥 각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미리 지정을 해놨겠죠. 이런 스트링으로 함수를 넣었으면 이 함수를 대신 실행해라. 특정 함수를 대신 실행해라. 이런 인스트럭션이 내부적으로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 썸 같은 문자열을 넣어도 썸에 해당하는 함수, 점썸 같은 게 실행이 되는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제 가장 복잡한 형태를 넣은 건데 우선 각 컬럼별로 따로 함수를 지정을 해주도록 했고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함수 이름이랑 스트링으로 된 거랑 섞어서 사용을 했죠. 이런 방식으로도 복잡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거는 사실 별로 권장이 되진 않습니다. 이런 함수를 사실 넣는 것 자체가 약간 코드를 좀 더 불명확하게 만들고 물론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낚일 수 있지만 시험 문제를 풀 때 웬만하면 이런 건 하나로 통일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만약 이 스트링으로 없는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직접 뭐 구현해서 넣어주던가 아니면 판다스에는 없지만 넌파이에 있는 함수 이런 거를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어그리게이트는 역시나 스트링과 딕셔너리만으로도 가능하고요. 함수는 그대로 가져다 쓰지 말고 이름을 쓰자. 그러면 함수를 직접 가져다 쓰는 거는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고 이런 걸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개 넣어놓은 프리셋이니까 평균을 구해라, 썸을 구해라, 합을 구해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미리 넣는 프리셋이니까 괜찮은데 함수를 직접 넣는 경우에는 오류가 나거나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웬만하면은 안 쓰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요 스트링 형태로 넣을 수 있는 함수밖에 웬만하면 안 나와서 그런 거로 웬만하면 해결하면 되고요. 그룹 바이를 이제 지금은 좀 이론적인 부분을 쭉 했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그룹 바이랑 뭐 인덱싱 하는 거랑 이거 다 어떻게 써먹냐. 사실 지금 굉장히 써먹는 게 되게 지엽적일 것 같잖아요. 왜냐면 특정 걸로 분류를 한 다음에 집계 함수를 써야 된다는 건 사실 그런 경우가 엄청 많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 이 함수가 되게 편한 게 이제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직접 실습을 해볼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정보인데 이게 지금 메일, 피메일 이런 거는 사실 지금 분류돼서 실제 데이터가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둘 사이 차이점 같은 걸 분석하거나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혹은 뭐 메일 이제 전공 같은 것도 전공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공을 분류해서 데이터를 보고 싶다. 주기함수를 보고 싶다.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디스크라이브는 전체에 대한 것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일, 피메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메일 데이터 그러니까 젠더가 메일인 애를 다 모아서 하고 피메일인 애다 모아서 하고 어더인 다 모아서 해도 과목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 전공이 100종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두 해주기 어려우니까 그런 걸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장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적용을 해볼 건데 먼저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해주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처음부터 다 만드는 거는 위에서는 단순하게 되지만 밑에 건 좀 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F를 출력을 해보면 불러와서 이렇게 젠더 메이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담겨 있는 테이블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이 테이블에서 여러 가지를 해볼 건데 먼저 성별에 따른 나이 평균을 구해보는 코드를 짜볼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룹바이를 처음 쓰니까 약간 뭔가 이 말에랑 그룹바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뭐뭐에 따른 뭐뭐에 어쩌고 저쩌고로 구할 거니까 뭐뭐에 따른을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뭐에 따른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하라는 뜻이겠죠. 아까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는,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뭐다? 그룹바이라고 했으니까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그룹바이 가지고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생각하시면 풀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젠더로 분류를 한 다음에 나이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에이지 평균을 구하는 거죠. DF에서 그룹 바이로 젠더를 가지고 구분해주고 이 데이터 프레임 지금 결과값에서 볼 수 있듯이 인덱스로 간애로 그룹 바이를 해줘야겠죠. 여기서 에이지의 나이의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어텐던스에 따른 나이 평균 이것도 바로 해볼까요? 위에서 했던 거랑 지금 거의 비슷하죠. 역시나 데이터 프레임에서 분류하려는 분류 기준을 넣어주고 다르게 말하면 이제 결과값에 인덱스를 넣어주고 구하려는 집중해서 보려는 그러니까 컬럼에 있는 값이죠. 유형은 컬럼에 있는 값인데 얘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free MBA 잡 컬럼에는 어떤 값들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각 잡에 대해 카운트를 구하라 했네요. 어떤 값들이 있는지 찾아봅시다. 일반적으로 어떤 값들이 있는지 보고 싶다.
라는 거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하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지금 구해야 하는 free MBA job이라는 컬럼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 unique를 하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다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여기에는 이거를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룹 바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수를 구했죠. 개수를 구하는 거 원래는 할 수 없죠. 유니크와 엔유니크 가지고는. 유니크한 게 얼마냐? 그가 이제 유니크한 것들의 개수 이런 거를 유니크와 엔유니크로 알 수 있는데 이제 어떤 값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값이 몇 개씩 있는지는 그룹 파일 이용해야 할 거고 그러면 이거를 그룹 파일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각 프리 NBA 잡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면 모든 거를 알 수 있겠죠. 되게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거고 실제 값은 몰라도 이제 딴 각 분류스트 딴 열들의 값은 몰라도 이제 몇 개씩 있느냐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우선은 그룹 파일을 해야겠죠. 맞는 그룹 파일을 사용을 하고 영국에 지금 프리 NBA 숍을 가져올 거고요. 지금 여기서 카운트를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이러면은 각 열에 대해서 다 해버릴 거니까 카운트를. 그러니까 아무 열에는 하나 골라주도록 할게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건 웬만하면 개수를 구할 때 같은 열을 넣어줘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딴 열이 예를 들어 뭐 넣었어요. 근데 그 열의 이름이 예를 들어 잘못 적거나 이랬을 때 감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분류를 했으면 이미 이거가 있다는 거가 아니까 그룹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넣어주면 좋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널값 같은 게 있었을 때 이런 게 좀 더 안전하겠죠. 어쨌든 이걸 이용하면 각 잡에 대해서 카운트를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카운트라는 이름이 아까 들어가 있었잖아요. 카운트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지금 프리 NBA 잡으러 나왔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음, 이러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 카운트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런 건 뭐 로 이름 이제 이름을 바꾸거나 클럽 이름을 바꾸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돼요. 퍼스트 NBA 잡 컬럼에는 뭐 어떤 값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구해볼까요? 위에 거랑 지금 똑같죠? 이거는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그냥 pre-NBA를 포스트 NBA로 바꾸면 되는 거. pre-NBA 잡과 포스트 NBA 잡에 따른 셀, 포스트 NBA 셀러리 최저값과 최저값을 구해봅시다. 다 지금 인덱스 두 개, 최저값, 최저값 함수 두 개, 그리고 컬럼 하나 줘. 이거를 그룹 바이로 한번 구현을 해볼까요?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룹 바이가 복잡해지겠죠.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뭐로 그룹 바이 할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룹 바이를 먼저 치고 지금 이 경우에 프리 NBA 잡과 포스트 NBA 잡을 둘 다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 NBA 잡 그리고 포스트 NBA 잡 이렇게 두 개를 넣어줘야 되는데 둘을 뭘 먼저 넣어야 될까요? 지금 이 인덱스 기준으로 지금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먼저 나온 게 지금 프리 NBA 잡이잖아요. 포스트 NBA 잡 전에. 그러니까 프리 NBA 잡을 기준으로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 포스트 NBA 잡으로 나중에 구분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면 되고 이 경우에 지금 함수 두 개를 쓴 거잖아요. 그 전에 포스트 NBA 셀러리를 구해줘야 되고 올리게이트로 맥스 민 이 경우에는 스트링으로 함수 이름을 넣어주면 되겠죠. 최대 최소를 최대 먼저 구할 거고 샐러리의 값을 구할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럼 됐죠? PMBA 작값 플러스 MBA 잡에 따른 PMBA 샐러리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봅시다. 지금 요금의 프리-MBA 샐러리랑 최소값이랑 포스트-MBA 샐러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위랑 약간 달라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 경우에 지금 밑에 이름에 맥스랑 민이 없죠. 이거를 위에 두면서 어떤 함수를 써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아니면 나중에 컬러를 바꾸셔도 되고요. 사실 답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간단하죠. 먼저 우선 그룹 파일을 쳐요.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컬럼이 왜 인덱스에 가 있지 하면 우선 그룹 파일을 쳐요. 분류를 한 거일 테니까. 이 경우에 지금 FreeMBA 잡으로 먼저 분류하고 잡으로 먼저 분류하고 퍼스트 MBA 잡으로 나중에 분류한 거니까 잡을 써주고요. 그리고 지금 가져와야 할 거는 FreeMBA 샐러리의 최소값, 포스트 MBA 샐러리의 최대값이니까 어그리게이트를 치고요. 1억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프리 MBA 열에서 샐러리에서 뭘 가져야 되죠? 여기서 최소값을 가져야 되니까 미니멈. 미니멈을 쓰고요. 포스트 MBA의 맥시멈을 가져와 봅시다. 샐러리의 맥시멈을 가져와 봅시다. 나오죠. 여기서 출력한 데이터 프레임을 변수 tf2에 저장하고요. 위에 코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저장된 값을 활용해 샐러리 격차가 최대가 되는 프리 MBA 잡과 포스트 MBA 잡의 쌍을 찾아보세요. 이거는 이제 그 파일을 이용한 요거를 어디에 써먹냐라는 거고요. 이 코드를 그냥 이렇게 df2에 저장을 하고 이 차이가 최대가 되는 쌍을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위에 있는 것처럼 이미 그룹 바이를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그룹 바이 된 요거를 잘 처리하는 거죠. 셀러리 격차라는 게 최대가 되어야 되니까 이 셀러리 격차라는 게 뭐죠? 셀러리 격차라는 거는 뭐 차이 값이겠죠? 그런 거를 잘 가지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선 두 개를 해야 되죠.
샐러리 격차를 먼저 구해야 되겠고요. 최대가 되는 쌍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샐러리 격차 세 열로 만드는 게 좋겠죠? 어, 샐러리 예, 그냥 세 열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div2에서 지금 포스트 MBA 샐러리 div2 pre MBA 샐러리 두 개 차이를 샐러리 갭으로 정의를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샐러리 갭은 했을 때 이렇게 되죠. 인트 64들이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최대가 되는 최대가 되는 인덱스 그래서 최대가 되는 인덱스 가져올 거예요. XS는 중요하죠. 그쵸? 왜냐면 쌍을 가져올 거니까. 됐네요. 네. 지금 차이가 최대가 되는 쌍이 구해졌어요. 이것처럼 IDMAX를 추가적으로 사용을 해서 또 쌍 같은 걸 구할 수 있는 거고 이래서 이제 멀티 인덱스를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지금 그룹 바이를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룹 바이 같은 경우에는 멀티 인덱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집계 함수도 알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실 되게 많아 문제들이 그룹 바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거를 좀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제 이런 거 연습할 때 사실 되게 크고 여러 열이 있는 표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캑을 이런 사이트에서 구하셔서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아 이게 정 어렵다 하면 이제 딴 뭐 컬럼이랑 이런 거를 뭐 랜덤으로 생성을 해서 연습을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런 거가 되게 약간 말장난 같고 그런 게 좀 문제가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를 구해서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내가 목표하는 걸 확실하게 구할 수 있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로케이팅에서 I 붙은 건 끝포함 안 되고 at 붙은 거는 아니 as나 log은 끝을 포함시켜요. 여기 범위를 형태로 인덱싱을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iLog 기준으로 5에서 6을 했어요. 그러면 록에서는 두 개를 가져와야 되니까 아니 한 개를 가져오는 거죠. 사실 i록에서는 그럴 경우엔 그럼 록에서 i록 기준으로 다섯 번째 인행에 그것만 가져오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범위 예를 들어 5에서 6, 5에서 7 뭐 이렇게 가져오면 끝값에서 처음값 뺀 거만큼 개수를 가져오게 되고 얘는 그 록은 하나 더 많이 가져오죠. 뭐 스텝 1이라 쳤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록 자체는 이렇게 범위로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인덱스가 1, 3, 2, 4예요. 여기서 록을 이용해서 2랑 4를 했어요. 그러면 2, 3, 4가 순서대로 구해주는 게 아니라 2, 4만 구해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록 자체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매우 중요하고 이 경우에 3이 2와 4 사이에 정수로 있는 숫자지만 실제로 있는 숫자지만
이 경우에 지금 인덱스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록의 엄청난 장점이자 단점은 이런 것에서도 쓸 수가 있어요. 뭐 이건 지금 12개니까 쓰기가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있죠. 지금 줄 5개잖아요. 이제 여기서 지금 매니저라는 직업은 빼고 싶어. 그러면 점 록을 하고 이제 범위를 해줘야 되니까 애널리스트에서 여기까지 해주면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스트링이어서 0, 1, 2, 3을 계산하지 않아도 록으로 인덱싱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록이 굉장히 헷갈리지만 많이 쓰고요.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록과 알록 이게 헷갈릴 수 있고, 사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일반적인 인덱싱이랑 비슷한 알록 쓰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려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환산하면 나오겠죠? 이게 왜냐면 사실 끝이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록을 쓴 코드가 있는 문제에서만 록을 쓰시고 웬만한 알록으로 처리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인덱싱 하라는 문제는 그룹 바이 문제보다 한 10배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룹 바이를 먼저 마스터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거 IDX 맥스 이런 함수 되게 많이 써요. 가장 큰 것이 어떤 애예요? 이런 거 구할 때는 무조건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여러 가지 기억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건 이제 판다스랑 넘파이랑 이름이 다르니까 그런 것도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